안녕하세요. RC친구 모범시민입니다. 오늘은 시트로엥 C3 리미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랠리카를 RC카로 재현한 스케일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이 오늘 다룰 RC카의 실제 모델인데 국내에는 관련 컨텐츠가 거의 없다 보니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다룰 제품은 스케일 제품에 가까운 제품이지만 실제 모델처럼 오프로드 주행도 얼마든지 가능한 차량입니다. 또한 1대7이라는 매우 거대한 사이즈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행을 통해 얻는 즐거움도 뛰어난 제품이죠. 자, 이 차량은 대륙에서 스케일 RC 제품을 가장 잘 만드는 트랙션 합의사의 차량입니다. 국내에서 트랙션 합의사의 제품들은 용산 RC에서 수입과 판매를 맡고 있고요. 이 제품은 74만 9천 원으로 출시했습니다. 제품의 구성은 전자 파트가 포함된 차량 본체와 매뉴얼, 데칼, 기본 공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조종기와 수신기, 배터리와 충전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차량은 스케일 제품인 만큼 매우 뛰어난 디자인과 디테일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의 전반적인 디자인을 담당하는 바디는 미국, 일본 제품들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제품을 직접 만져보기 전까지는 중국 제품치고는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물을 직접 보고 만져보니 가격에 대한 불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비슷한 구조의 비슷한 장르의 제품들 중 이 차량보다 성능 좋은 제품들은 많지만 바디 디자인의 품질과 리얼리티는 비교할 만한 제품이 없을 정도로 확실히 뛰어납니다. 저는 아직 이 제품처럼 데칼이 아닌 페인팅으로 이 정도의 퀄리티를 갖춘 제품은 트랙션 합의 말고는 본 적이 없어요. 소장이나 전시 용도로 이 정도의 퀄리티를 뽑으려면 미도색 바디를 구매해 전문가한테 도색 의뢰를 맡겨야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은 타사 제품들과 다르게 매우 뛰어난 디테일을 갖춘 실제와 비슷한 LED 라이트까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비슷한 장르의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에서 이 정도까지 갖춘 제품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보통 LED 파트를 별도로 구입해 직접 장착해줘야 하는데 이 차량처럼 방향 지시 등을 구현하거나 LED를 원격으로 조작하는 기능까지 갖추려면 제법 많은 비용이 발생하죠. 사실 이러한 부분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작업의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 시도하기도 어려워요. 자, 이 차량의 바디는 이렇게 뛰어난 품질과 디테일을 갖추고 있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너바디와 LED와 같은 차량을 꾸며주는 요소들이 많다 보니 구조가 복잡하고 차체를 보호해줘야 할 바디가 무겁다는 단점이 존재해요. 자, 휠 타이어는 온로드와 오프로드 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올라운드 타입으로 설계되어 있고요. 휠과 타이어 모두 웬만한 사제 제품들보다 뛰어난 품질과 디테일을 갖추고 있죠. 다만 본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순간 접착제를 사용해 직접 해줘야 하는데 본딩을 해보지 않은 분들에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차량 내부 구조와 전자 파트의 구성 등은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먼저 실제 주행을 통해 차량의 성능을 보여드릴게요. 현재 차량의 상태는 아무런 튜닝을 하지 않은 순정이고요. 배터리는 이 차량이 허용하는 최대 전압의 배터리를 사용했습니다. 최대 속력은 다소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비슷한 사이즈를 가진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들보다 확실히 느린 속력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성능보다 스케일과 리얼리티에 비중을 둔 제품이라 성능 위주로 설계된 제품들과 비교할 수는 없어요. 자, 이 차량은 바디를 제외하고 차량의 구조는 온로드 차량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최대 속력은 튜닝을 통해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멋진 바디를 지키고 싶다면 딱 이 정도의 속력에서 만족하는 게 좋아요. 이 차량은 앞서 말씀드렸듯 온로드 차량의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온로드 차량으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는 똑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영화나 게임에 나오는 드리프트도 얼마든지 연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스팔트에서 즐기는 드리프트는 타이어의 수명을 빠르게 단축하기 때문에 가급적 드리프트는 오프로드에서 즐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오프로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프로드 RC카는 산행과 암벽을 즐기는 트라이얼 장르와 험로를 빠르게 달리는 몬스터 트럭,
그리고 잘 다져놓은 트럭에서 경합을 벌이는 버기와 트럭의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루는 랠리 장르는 사실 어디에도 끼워 넣기 애매한 장르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차량은 온로드의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가장 비슷한 구조를 가진 건 버기와 트럭이인데 경합용 오프로드 트랙은 점프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차량으로 달릴 수 없어요. 딱 이 정도의 오프로드에서 리얼리티와 드리프트를 즐기는 정도로 만족하셔야 합니다. 자, 차량의 성능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턴 차량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바디핀 방식이 아닌 클립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군데의 클립을 손으로 밀어놓고 반쯤 연 다음 앞으로 밀어주면 벗겨낼 수 있어요. 트랙션 나비는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차량 내부에서도 매우 뛰어난 품질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RC카 선수들이 사용하는 프로킷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차량은 타사 제품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구조물이 앞뒤로 장착되어 있어요. 커다란 사이즈를 갖추고 있고요. 볼트 2개로 탈부착이 가능한 파트입니다. 다소 걸리적거리긴 하지만 오프로드 주행에 매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건 다른 회사의 제품들도 따라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의 구조는 일반적인 온로드 차량과 동일해요. 바디 없이 차체만 놓고 보면 온로드 차량과 구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차량의 세팅은 온로드와 조금 다릅니다. 온로드 장르의 차량들은 사이즈가 큰 차량들도 지상고가 매우 낮게 설계되어 있는데 이 차량은 오프로드 차량답게 지상고가 매우 높게 설계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RC카는 서스펜션을 끝까지 누르면 차체가 바닥에 닿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지상고를 너무 높게 세팅한 탓인지 서스펜션을 끝까지 눌러도 차체가 바닥에 닿지 않았어요. 또한 온로드 차량들과 다르게 촉이 매우 부드럽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 온로드 차량들과 다른 점은 이 정도가 전부예요. 다시 말해 세팅만 조금 바꿔주면 언제든지 온로드로 컨버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차량을 분해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프런트와 리어는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니 프런트 파트로 설명드릴게요. 촉은 고가의 차량답게 완벽한 풀메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풀메탈이라고 해도 촉 받침까지 메탈로 만드는 경우는 없는데 이 차량은 촉캡에서 촉 받침까지 메탈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파트의 품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킷에 준하는 최상급 레벨로 보시면 됩니다. 각종 링크들도 견고함과 정교함은 물론 프로킷 제품들처럼 조절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서스펜션 암대 역시 최상급 품질로 매우 견고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파트는 시어브 타입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구조와 모양이 HB 레이싱 제품과 비슷하게 보였습니다. 드라이브 컵과 드라이브 샤프트도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 1대8 프로킷과 비슷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제 차량을 구성하는 다른 부분의 메탈 파트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촉타워도 뛰어난 품질과 깔끔한 마감을 갖춘 메탈로 구성되어 있긴 한데 프로킷처럼 70 계열의 알루미늄은 아니고요. RTR 제품에 사용되는 60 계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A에서 D 블록도 동일한 품질의 동일한 소재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기어 박스를 열어 내부 기어들도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디퍼런셜 파트 역시 1대8 프로킷 제품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매우 정교하고 뛰어난 품질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 않았는데 RC카를 하면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른 중국 브랜드는 모르겠지만 트랙션 합의 제품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네요. RC카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센터 파트들도 뛰어난 품질과 정교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 이 차량은 조향 서버 옆에 미니 서버가 하나 추가되어 있어요. 이 미니 서버의 역할은 2륜과 4륜을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별도의 채널이 필요하기 때문에 3채널 이상의 수신기와 조종기가 필요합니다. 자, 이 차량은 수신기 박스도 메탈 소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신기 박스는 메탈 소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장점으로 보기는 어렵네요. 수신기 박스를 열면 서버, 미니 서버, 변속기에 꼽아야 할 선들이 나오는데 친절하게 태그가 붙어있기 때문에 세팅하는 데 어려움은 없겠죠. 마지막으로 전자 파트를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모터는 4174가 아닌 4074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4074는 보통 1대10 정도에 사용되는 제품이라 이 차량에 사용하기엔 다소 부족한 스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순정 상태는 매우 낮은 티수의 피니언 기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대로 사용하기엔 큰 문제 없겠지만 피니언 기어의 티수를
조금이라도 높인다면 무리가 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배터리도 4달 이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자 변속기도 조금 부족해 보이는 제품이 장착되어 있었어요. 이 변속기는 거의 유물에 가까운 제품으로 요즘은 RTR 제품에서도 매우 보기 힘든 변속기예요. 아주 오래전에는 1대8 제품에도 사용하던 제품이지만 100A의 4세리 최대 허용 전압인 제품이라 확실히 이 차량에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는 제품이죠. 다만 이것도 아무런 세팅의 변경 없이 순정으로만 즐긴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튜닝을 통해 컨버전이나 성능의 업그레이드를 원한다면 모터와 변속기는 체급에 맞는 제품으로 바꿔줘야 하겠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구조로만 보면 아르마의 1대7 펠론이나 임프레션과 비슷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비슷하고 사이즈도 비슷하지만 성능에선 매우 큰 차이를 보이죠. 그래서 이 차량은 단순히 RC카의 성능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겐 추천드릴 수 없어요. 이 차량은 제가 예전에 리뷰한 트랙션 아비의 F150처럼 스케일 RC카로 보셔야 합니다. 시트로행 랠리카의 스케일과 리얼리티를 느끼고 싶은 분들에겐 최고의 선택이 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